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흔히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맘때쯤이면은 이제 신정과 구정 사이 한 보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말에서 이제 연초에는 가까운 친지들이나 가족들 이외에는 걸음하는 것도 대부분 좀 생각하고 성무용신하면서 신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덕담을 나누면서 이제 시무식을 개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경제 5단체가 앞전 정부 5년에서 또 그 이전 코로나하고 거의 경제 단체의 행사에 신년 아래에 특정 경제인 이외에는 대통령이 7년 동안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한 종친이신 지금 대통령은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경제 5단체 플러스 한 서너 개 단체가 더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코엑스에서 아주 성대한 그 신년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영업자 대표, 이 커피점을 하는 여인서부터 현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까지 발표할 기회도 있었고 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었다. 저는 이제 그걸 기쁜 마음으로 기사로 써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다 원하고 바라던 그 숫자의 인물들만 딱 오셨습니다. 한 3명 정도 오면 진행하는데 잠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상을 좀 올려주면 같이 보겠다고 하는 목사님과 교수님과 몇몇 단체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부의 그 제목을 교토상국의 지혜, 우리 존경하는 서정원 회장님께서 신년사를 겸해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때 간단한 또 말씀 있으시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2부는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정인 우리 운영위원께서 이 제목 겸 해서 적은 게 이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개묘년 새해라는 내용을 한 30분 정도 2부를 진행하고 4시 반에서 잘 토론 겸 질의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시 이전에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점심 때 오전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신문도 좀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기사도 기분 좋게 한두 건 이제 올리고 나와서 영화 한 편 봤는데 바로 앞에 단성사의 안중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까 잠시 이제 교부장님 그 방에서 동학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 배경이 안중권의 단지에서부터 그 이토시로 부미의 암살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의미는 이 동학 사상의 저변에 우리 독립운동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는데 어떤 기초를 마련해줬고
또 해방하는데 이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데 아주 이 철학적인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받침이 됐던 걸로. 그래서 아까 임 목사님이 언급했던 인물들은 대단한 선각자입니다. 결국 이제 창시했던 창시자 최재우 선생님은 한 3년 정도 포교를 하다가 이게 교세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거를 하나의 큰 종교로 또 어떤 우리 이 사상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경주에서 붙들려가지고 한 번은 체포된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 청원해서 그냥 무죄로 방면된 사실인데 그 이후에 또 경주에서 붙들려가지고 서울에 압송하는 사이에 그 철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구로 이제 감형소 그러니까 평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심한 신문을 받고 대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교리를 이제 이어받은 그 후의 최시영 선생님이 오늘날에 이제 그 동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 당대에 전봉준이라는 이제 농민이 소위 말하는 그 녹두 장군이 활약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학은 서학,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의 반대 입장에서 우리 철학을 이제 얘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서정환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젊이 못지않은 이 면학과 그다음에 어느 행사든지 그런 경험을 좋은 정보를 아주 횡적으로나 이 통학자한테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식 때문에 지금 이제 발표하게 되는 신년사를 잘 들으시고 또 교토 삼불의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서 회장님의 신년 계획은 어떠하신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정환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개면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시간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나누시고 또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교토 삼불의 도움에서 얻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토 삼불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는 토끼에 대해서 이제 별주부전이라고 거기서 용궁 바다의 용이 용궁의 임금이 병약해서 토끼 간을 먹어야 낫는다라고 해가지고 두꺼비가 아니고 거북이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토끼를 잘 설득해서 이제 용궁으로 데려가는 그런 설화 그런 얘기하고 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은 거북이는 느릿느릿 가고 하니까 토끼가 빠르다가 중간에 낮잠 자다가 결국 목적지에는 토끼가 먼저 도착한다는 걸 알고 하는데 토끼가 어느 정도 지혜로운 동물이 나면 용궁에 가서 이제 간을 빼서 이제 처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간을 육지 놓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육지로 되돌아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혜와 토끼는 지혜와 또 타산, 번영 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근데 중국 사기의 그 맹상군 열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교도 삼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맹상군은 부유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덕을 많이 해서 3,000명의 식객이 그 집에 이제 유숙을 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풍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식객이 됐는데 그 주인이 볼 때 맹상군이 볼 때 쓸모가 없지만은 어쨌든 저 식객의 일환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 자기가 입는 옷이 좀 뭐 불편하다 그래서 옷도 해주고 또 사는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맹상군이 인근에 있는 그 채무 증서를 통해서 이제 뭐 땅 문서나 이런 거겠죠. 그러고 그 부채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안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동네가 설이라는 지방인데 설이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차용증을 가져가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자 뭐 줄 수 있는 형편인 사람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차용증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와서 맹상군한테 그런 보고를 했더니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돈을 받아오라 그랬더니 돈 받아오지 않고 차용증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거하고 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토끼로 말하면 토끼굴이 최소한도 3개는 돼야 나침승들한테 살아가는데 토끼굴을 피해서 뱀이 들어올 때는 다른 굴로 피하고 이런 식이겠죠. 또 사나운 이리 같은 게 덤벼들면 또 다른 굴을 피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차용증을 다 불태우고 온 풍안이 은혜와 의리를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 나라에 이제 민왕이라는 사람이 밑에서 있었는데 맹상군이 좀 밉보여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풍안이 맹상군을 모시고 설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거야. 쫓겨나니까. 그래 갔더니 그냥 은혜로운 선비가 왔다 그러고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그 부족 사람들이 전부가 융숙이 대접을 해가지고 아주 맹상군이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굴을 판 것이고 두 번째는 풍안이 가만히 보니까 제 나라 민왕이 써야 하는데 민왕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 나라 위나라의 해왕한테 가가지고 잘 설득을 해서 이 맹상군이 아주 훌륭한 재상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나라의 해왕이 그 맹상군을 재상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민왕이 듣고 제 나라의 민왕이 듣고서 무슨 소리냐? 내가 쓰겠다 그래서 그 제 나라의 민왕한테 가서 재상이 돼가지고 아주 잘 누리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굴을 판 것이고 그래서 제 나라에서 아주 재상으로서 그 아주 선정을 돕고 하니까 또 무슨 걸 생각하냐면 풍안이 그 설 지방에 제 나라 선대의 종묘를 사직을 짓자 종묘 사직을 위한 종묘 이걸 짓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짓게 되는 바람에 제 나라에 종묘 사직이 있는 설 지방에 그 맹상군이 아주 여유롭게 그러니까 퇴임 이후까지 보장하는 이런 얘기로 있으면서 나온 얘기가 교도 삼굴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인터넷상에서 찾아본 거죠. 저도 한학을 한 거나 또는 중국 사기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금년이 어떤 해냐
그래서 연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한반도를 위한 북방 삼각관계가 시진핑의 이연임을 금하는 걸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 정도가 아니라 시황제로 등극할 정도로 이제 그 체제를 이제 정비를 해서 그 상당히 그 민의에 반하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반대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 그 코로나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꿔가지고 해외 여행을 자유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여행객으로부터 그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서 제3, 제4, 제5 이후에 그 팬데믹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이제 보건의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의 그 평화 구축 체제의 일환으로 만든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국 체제가 평화 보장 체제인데 거기에 상임 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그 유엔의 안보리 체제의 상임 이사국이 전문 국가가 되는 이러한 비정상의 시대에 그래 국제 안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됐고, 그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핵을 고도화하고 첨단화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연초부터 또 무인기 이런 침범 등등 해가지고 그동안 역대 정권이 남북 합의를 했던 9.19 합의라든가 7.4공동 선언이라든가 남북기본 합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위반하는 이런 사태를 벌어짐으로 해서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그래서 북방의 새 나라부터 오는 그런 거, 그리고 공급망의 중국이 공급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대가 이제 지금 중국의 그러한 그 안보 질서의 위해 요소 때문에 그 유엔 제재가 미국이 미중 패권 이런 거에 일환으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공급망에 혼란이 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 우리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자 선생께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절정에 올라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70년 전에 그 2차 대전의 종전의 그 결과로 이제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은 됐지만 분단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50년의 이제 남북 전쟁이 있어서 남북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최빈국의 한 나라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그 경제 성장도 하고 민주화도 달성을 하고 정과도 달성을 하고 해서 6대 교육뿐만 아니라 국력면에서도 6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는 퍼캡타 GDP라고 하나요? 개인 국민소득이 금년하면 달러하고 엔화 또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그 환율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본을 앞질 정도의 그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세계가 동남아에서 루크 이스트 동방을 보자 해서 한국을 배우자는 얘기, 또 새마을 운동에 관해서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배우자는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폴란드의 그 K 방산 그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에집트의 원자 핵발전소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건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국력이 아주 절정에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통계 면에서는 그 출산율이 최저하고 그 다음에 자살률이 최고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문제, 그 다음에 행복지수가 아주 그런 거에 외향적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뒤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지표가 있어가지고 또 이 어려움 이런 거에 또 최정점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정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를 하자는 하여야 한다는 구라파의 그 일부 요청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K 방역이나 또 K 컬처 K-팝을 비롯한 문화 이런 선진국 드라마 또 게임 이런 거로부터 이제 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세계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문제 이런 것을 한국인들이 선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한국인한테 기대를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할 수 있나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중국 회장님이 이 인트로덕션 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동학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동학하고 서학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양의 철학자들은 동도석이라 그래가지고 동양의 그 하나의 철학이나 정신 문명이 서양의 기술 문명을 이끌어가야 세계 평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동도서기를 주창을 하고 또 그랬죠. 그리고 안중근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장면은 안 나오겠지만 이분이 그 황해도 해주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 해서 속된 말로 사냥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 주색 잡기도 하고 아주 도말한 캐톨릭 명문은 있지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동학교도들이 관군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걸 보고 일대각성을 해서 그때 그냥 술, 담배 이런 거 사냥, 주색 잡기를 전부 단념을 하고 그냥 일시에 단념을 하고 독립운동에 이제 헌신을 하면서 만주로 떠나는 그런 장부의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혹자는 담배 새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담배를 끊겠다 이번에 술도 끊겠다 하는 거 가지고 안중근 영화나 안중근 책을 보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 그래 영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토끼해의 교도 상부를 해서 얻은 지혜는 이겁니다. 정명, 정립, 정성. 정명은 뭐냐? 자기 내가 소정안에 대한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그 자리매김. 그 다음에 정립은 뭐냐? 그러면 어떤 자리에 우뚝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내 위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성은 아주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 것인가 라고 해서 저는 정명, 정립, 정성 이런 세 글자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논어가 어디에 나온다 그러죠. 군군신신 군은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역할,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또는 국무위원 국무위원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하라는 얘기. 부부자자 아버지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위치에서 부모님답게 자식은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답게 이렇게 하는 자기 위치에 올바로 서가지고 자기 이름을 똑바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러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정명, 정립, 정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그 신문지상에 이제 금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금년 하나의 성과에 따라서 24년에 맞이할 그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리고 여야도 마찬가지로 뭐 다수당이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지금 방탄국회니 뭐니 하는데 이러지 말고 야당도 국정에 협조를 해서 국민의 어려운 문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한 결과가 또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똑바로 하고 바로 쓰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진심 있게 성실하게 한 해를 보내서 연말에 그 결산했을 때 나는 금년에 세운 그 방향과 이런 목표대로 잘 정진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한 해가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5일이죠. 5일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의 그 신년교례 이후에 오후에 국회에서 3시에 대한 한국 그 홀딩 협회 창립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됐는데 그 홀덤 게임이 뭔지 아세요? 포커 게임의 변형인데 그 텍사스 홀덤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ESPN에서 메이저 리거에 해당하는 야구 경기 다음으로 시청률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MZ 세대들이 아주 많이 즐긴 게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3,000개의 그 홀덤 펍이 있고 또 그 10,000개가 조만간에 늘어나는데 잘못하면은 포커 게임이 가지는 특성상 도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어서 그 경계선에서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마인드 스포츠로서 e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이것이 시범 종목으로 됐을 때 우리가 출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을 갖추겠다.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80대에 들었는데 그 왜 MZ 세대만 목표로 하느냐? 시니어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부녀 대회를 부인 대회도 만들고 가족 대회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오늘 창립청에 와서 보니까 나도 꿈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플레이어로서 뭐 대표 선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때 예비 선수로 출전하지 않습니까? 예비 선수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꿈을 가지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꿈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꿈이 없으면 그 하루가 지루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매일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신앙을 갖는 거겠죠. 하나님하고의 그 또 예수를 닮아가지고 그 하루하루의 것이 그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것도 꿈이겠지만 우리가 이 홀덤 그걸 마저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시니어 대회가 생기면은 MZ 세대들이 거기 가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이것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성 있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세계적 최초로 그리 되면 MZ 세대들이 일거리가 생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비록 우리도 e스포츠로서 게임 산업이 한때는
1등을 몇 년간 유지했는데 지금 4위라 그래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돼서 우리가 10억 불 수출을 하고 한 몇백억 불 인간을 수출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그 새로운 산업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는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많은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심지어 군인까지 대체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저 또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업에서 새로운 직업 창출이 많이 되니까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고로 어느 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해서 없으면은 제도를 보완하고 또 입법도 하고 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어느 신년 행사에 갔다가 거기서 후보 시절에는 찾아와서 하더니 전화 한 통화가 없다고 아주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그 1년이 아니죠. 지난 5월에 취임했으니까 한 6, 7개월 지난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말만 정권 교체를 했지 실질적인 행정, 사법, 입법 이쪽에서 행정 분야의 일부를 빼놓고는 그 정권 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입법부는 166이 넘는 절대 야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사법부는 김영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재판에 임하고 있고 행정부도 그 국공기업체나 이런 일자리의 86%가 여전히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데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인기 사건에다가 무슨 그 할로윈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해도 맞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서 그리고 또 그런 시각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 그런 입장에서는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과정에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불을 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좀 인내하면서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의 성공이고 또 전 정부에서 늘 보았듯이 불행한 그 결말이 나서는 안 되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 혹시 관계자가 이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그 선거운동할 때 그렇게 그 신세를 졌던 그러한 그 단체장들이라든가 이 89세가 되는 그러한 초종교 이런 단체를 이끄는 그런 회장들한테는 그 비서진들이 전화라도 하나 돌리고 새 문안이라도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게 성군이고 덕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좌진들은 무슨 6시 되면 그냥 물론 가정평화를 해서 퇴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걸 좀 잘 찾아가지고 대통령이 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보니까 정신을 많이 차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하고 관련 있는 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처음에는 군대 문화, 그 다음에 공무원 문화 두 기둥이 이제 나라를 받쳐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경제계가 이제 돼가지고는 세 개의 기둥이 경제계 이렇게 하다가 또 언론이 이제 하면서 언론까지 해서 4개 기둥이 우리 사회를 받쳐왔는데 그러다가 또 NGO 시민사회단체가 있어 5개 기둥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받쳐지고 있는데 그 분야의 5개 기둥을 유지해 가시는 그 지도자들 분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위치에서 정성을 다해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면서 일단 신년사를 1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30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네. 그리고 우리 윤경환 목사님 너무나 고마우신데 왜냐면 이 자리도 제공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데 초대석에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으로 좀 신년사를 들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데서 하셨겠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걸로 일단 저 브레이크를 하고 30분 됐으니까 제가 이거 맛있는 것 좀 마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30분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 너무 아주 공감되는 부분 또 이게 일반 어떤 전문 의학들이 좀 사회활동을 하면서 좀 들어야 되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가치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는 이제 서두를 이제 우리 서 회장님 신년사로 시작을 해서 한 45분 정도 이렇게 그러면 30분 강의를 이제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 맺은 말씀을 이제 신년사로 이제 듣는 걸로 하고 우리 목사님 쉬었다 할까요? 지금 해도 되는데 난 갑자기 저도 갑자기 우리 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세게 쳐도 됩니다. 여기서 30명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신년사는 항상 제 일생의 소망이기도 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현재는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항상 새롭게 새해 되면 다시 또 한번 결의하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해는 그냥 이 상황을 이렇게 종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우리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이제 여기 종로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걸로 이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새해를 계획을 갖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해에는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오복도 있고 오복 중에 이빨 튼튼한 복도 있다 그러는데 무슨 풍모복 무슨 복 그런데 저는 천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천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복은 항상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삭이 자식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식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나이를 좀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을 좀 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 아버지가 기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복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담도 그렇죠. 아담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부모한테 잘했어야 하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런 것을 잘 못했죠. 그래서 항상 가장 귀한 복이 천복을 받으려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그럼 주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뭐 쉽게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잖아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복 줍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올바른 인생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이후에 메시아의 첫 일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서 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저에게는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 여호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또 그런 것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쓰임 받아서 또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게 해주는 사람 아니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예배를 오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새해에도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강의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왜 한국이 썩었는가? 좋게 얘기하면 아주 비전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외적인 아주 발전을 하면 할수록 내적인 것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적인 것을, 외적인 거는 경제인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줘야지만 내적인 것을 채워주는 거는 종교인들이 채워줘야 되고, 종교인 중에서 한국의 주주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힘들고 자살률도 많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살률도 많고 저출산율,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회가 썩은 거는 일반 백성이 썩은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은 항상 좋죠. 순수하고 제일 뭐가 썩, 지도층이 썩은 거예요. 지도층 중에서 어떤 지도층? 이게 내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내가 통일이 기독교 얘기한다고 또 사람들이 좀 뭐 감히 이게 뭐 이단이지 뭐 감히 정통을 뭐 비난한다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썩은 거예요, 사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정권도 제일 IMF 맞은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에요. 그 정권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다 뭐 대통령도 장로지, 장관도 다 장로지.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맞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아주 결과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저를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들을 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동역해서 이 대한민국을 저는 통일교를 뭐 교세를 확장하고 뭐 하나님 안에 통일교가 어디 있고 기독교가 어디 있고 불교가 어디 있고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 나 사랑하는 자식들만 있을 뿐이죠. 뜻이죠. 있을 뿐이죠. 지금 뭐 기독교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중심에서 뭘 하겠다, 뭐 통일교 주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실 저는. 제가 뭐 여기 뭐 가정연합의 어떤 작은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이 없어요. 자식을 위한 뜻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같이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하자는 거죠. 세계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뭐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 동포주의로, 그렇죠? 예. 인류가 한 형제의 마음을 갖고 갈 때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하늘을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뭘 믿자고 하는 것이고 하늘을 모시자는 것이지. 결과는 뭐예요? 사회 동포주의로 하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디 전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나라가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저 스스로를 좀 다짐하고 겸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더 같이 모이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이소 깊은 천주교 그때 성전에서 그 소위 교단 종단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엄숙한 어떤 그 말씀과 예배와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초정교나 뭐 인류평화 뭐 이걸 창시한 교주가 그 불같은 그 폭유의 어떤 정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그 농민들이 깨우쳐서 이게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조종이 철폐화했어요. 저는 이게 그 기독교의 하나됨이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자기 정도를 뛰어넘고 자기 어떤 생각을 초월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남북 통일하는 것보다 기독교 통일하는 게 더 어렵고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치하고 있는 광화문의 태극기나 뭐 촛불이나 그 영성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성경을 어떤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영성이 있다고 하면 뭐 화물연대고 민노총이고 그렇게 대치하고 데모하겠어요. 나라가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지금 바람 앞에 풍전등화인데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냥 이 막가자는 것은 이건 그 말이 그 나라지.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이런 사상이나 생각이 아주 계속 이렇게 횡적으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좀 2부에 그 우리 지종인 위원님 모실 텐데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본인은 뭐 극구 사회했는데 마침 오늘 일찍 나오셔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